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퓨팅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컴퓨팅 사고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교수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컴퓨팅 사고를 기반으로 한 교수 자료를 만들고 싶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구성 요소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가. 그래서 이 요소들을 가지고 내가 교수학습 자료를 만든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그 교수학습 자료의 순서나 아니면은 흐름을 계획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봅니다. 먼저 컴퓨팅 사고에 대한 개념 정의인데요.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컴퓨팅 사고라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문제 해결이고 하나는 프로그래밍 설계를 위한 기반 사고적 측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컴퓨팅 사고에 대한 논문들을 읽어보면 프로그래밍 설계에 관련된 기반 사고 활동은 그렇게 아직은 많지 않고 대부분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컴퓨팅 사고로서의 어떤 역할, 기능, 과연 필요한가 아니면 신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윙이라는 학자가 정의하기로는 이 컴퓨팅 사고는 읽기와 쓰기 산수와 같은 그런 기초적인 지식에 대한 기능 이외에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컴퓨팅이라는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혹은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나는 과연 평소에 컴퓨팅 사고를 활용한 문제를 경험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음에 컴퓨팅 사고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컴퓨팅 사고 기반의 학습 자료를 만들고 싶으신 교수자를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측정, 평가하는 부분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드림으로 해서 그 학습 자료에 이러한 내용들을 좀 넣어보세요라는 의미인데요. 먼저 컴퓨팅 사고의 구성 요소 첫 번째는 추상화입니다. 이 추상화는 어느 분야, 어떠한 활동에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이 컴퓨팅 사고에서 활용되는 이 추상화라는 말은 복잡한 문제를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부분들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 컴퓨팅 사고가 활용이 되는 이 컴퓨터 과학 분야라든지 아니면 융합 교육 분야라든지 아니면 뭔가 시퀀싱이 필요한 어떤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등등 이 컴퓨팅 사고가 필요한 부분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복잡한 과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 문제 상황을 쪼개고 쪼갠다라기보다는 그 복잡한 문제 상황을 좀 단순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필요 없는 부분은 좀 빼고 필요 있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굉장히 단순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추상화라는 어떤 구성 요소를 넣기 위해서는 복잡한 문제를 가진 어떤 그런 과제들 속에서 문제의 핵심 요소를 파악해서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어떤 세 가지의 특징 중에서 이 추상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핵심 요소를 파악해서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거한다. 그래서 결국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야 하는 핵심 키워드들을 열거할 수 있다 정도가 이 추상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알고리즘 사고인데요. 이 알고리즘 사고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을 설계할 때 시퀀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잖아요. 이 알고리즘적 사고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별 절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1, 2, 3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뭐 A, B, C 이런 방법,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에는 다양한 방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서의 단계별 절차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이 알고리즘적 사고입니다. 세 번째 사고는 컴퓨팅 사고의 세 번째 구성 요소는 분해입니다. 앞서서 제가 추상화라는 구성 요소를 설명하면서 뭔가 복잡한 과제를 쪼개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분해가 바로 복잡한 과제를 작은 문제들로 쪼개어서 단위별로 쪼개는 과정이 바로 분해입니다. 그러니까 추상화는 복잡한 과제에서 필요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제거함으로써 명확화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이 분해라는 구성 요소는 복잡한 과제를 일단 쪼개어서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씩 나열을 해봄으로써 어떠한 복잡한 과제를 좀 더 단순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단순하다라는 얘기는 축약이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복잡하게 꼬아진 실을 하나씩 색깔별로 꺼내서 나열해 봄으로써 우리가 지금 과연 어떠한 복잡한 과제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다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식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하위 과제들을 선별하는 작업, 그것이 분해입니다. 네 번째 구성 요소는 패턴 인식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패턴 인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류입니다. 추론에서 분류하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패턴이 있겠죠. 어떠한 복잡한 과제들 속에서 분명한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변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뭔가 쪼개고 나누다 보니 그 안에서의 어떤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보인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패턴이 있더라. 그럼 이 반복되는 패턴을 끼리끼리 모아서, 이걸 분류라고 하잖아요. 끼리끼리 모아서 이후에 문제 해결을 활용할 때 예측이나 어떤 일반화하기 전 과정으로 이 패턴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패턴 인식은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어떤 그런 순서대로 문제가 풀리더라. 보니까 ABC라는 패턴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문제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더라. 나는 이거를 관찰을 했다. 이걸 통해서 나는 나중에 일반화를 시킬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BC라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패턴 인식입니다. 다섯 번째는 논리적인 추론인데요. 이 추론이라는, 이 로지컬 리즈닝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딥러닝과 아니면 머신러닝에 조금 더 근접해 있는 사고라고 볼 수 있지만, 이 AI, 인공지능 사고의 어떤 구성 요소 중에서 이 컴퓨팅 사고와 겹치는 가장 큰 핵심 키워드다라고도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좀 쉽게 얘기한다면, 이 컴퓨팅 사고에서 주어진 정보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 간에, 그 명제 간에, 그 전제 간에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어야지만 이 결과에 이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논리적 추론이라는 거는 전제들 혹은 가설들, 이것들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는데, 그냥 이거에 대한 거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전제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 가설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가설들을 이러한 매개를 통해서,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좀 상위 개념의 사고 기능이 이 논리적 추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평가인데요. 역시 컴퓨팅 사고도 사고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은 문제 해결 과정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점을 찾아서 이것이 원래의 그 어떤 복잡한 과제를 얼마나 잘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적용하고 수정 보완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그런 어떤 구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컴퓨팅 사고의 구성 요소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교사학습 자료를 컴퓨팅 사고에 기반해서 만든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떠한 방향성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좀 K-12 현장에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를 컴퓨팅 사고 기반해서 만든다면 아마도 추상화라는 이런 구성 요소, 또 알고리즘적인 구성 요소, 그리고 분해적인 구성 요소, 그리고 추론적인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이게 중심축이 아마 이렇게 네 가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이러한 설명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의 교수학습 자료 만드는데 좀 지원이 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었으면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